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루하루 약간 거창하게 말고 오늘 한 것만 좀 지키자 이렇게 소소하게 세웠더니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계획 중에 하나가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은근히 불평 섞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추운 거 너무 싫어. 그리고 따뜻한 데 가면 히터가 왜 이렇게 세, 건조해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듣다 보니까 막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면 배고파 하다가 밥 먹으면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약간 이런 증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과 상관없는 그냥 변덕인 것 같지만 어쨌든 올 한해는 조금 더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 하면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스마일이십니다. 중국어계의 온마니 반배홈 페이스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어계의 온마니 반배홈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작가님 교회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온마니 반배홈 웬 말인가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빵 터지기 시작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아무리 버벅거리셔도 제가 이 보살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빠지면 이제 섭섭한데요. 오늘 온마니 밤하면 약간 밀릴 것 같긴 한데 자, 이분이 빠지면 또 조명에 구멍이 생기죠. 차이나코드의 샤이닝스타 한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조명이 빠진 것 같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작가님이 정말 페이쌤이랑 같이 많이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한번 반짝반짝 열심히 빛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규 씨, 남규 씨는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한 시간이 언제예요? 편한 시간 하면은 퇴근하고 뭐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뭐 운전하거나 음악 들을 때 편하기도 하고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편하긴 한데 그냥 집 가서 다 씻고 정말 무릎까지 늘어난 티셔츠 입고 집에서 뒹굴거릴 때가 아마 그때가 제일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무릎까지면 좀 야하긴 한데 맞아요. 이 목이 짱짱한 거 말고 목이 좀 늘어난 걸 입고 있어야 좀 제맛이죠. 그런데 그 옷을 그대로 밖에 입고 나가본 적은 혹시 있나요? 지금 상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색깔도 굉장히 섹시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명적이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나 혹은 작은 옷을 입고 대형마트에 간다면 어떨까요? 사진 한 장 보시죠. 네. 뭐예요? 저거 완전 잠옷 아니에요? 잠옷이죠. 그렇죠. 잠옷을 입고 이제 마트에 가서 있다가 찍힌 사진인데 중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그냥 후줄근한 그런 티셔츠나 추리닝이 아니라 아예 잠옷을 입고 이제 나가는데 최근에 이 중국에선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마트를 가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고 논란이 됐으면 이 슈이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슈이가 잠옷인데 그런 클랜,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날이 춥기도 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옷 갈아입긴 또 귀찮고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는 의견과 또 본인의 자유인데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해요. 사실 저는 택배원이 와도 잠옷바람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다소 황당하지만 재밌는 일이긴 하네요. 이렇게 파도 끝을 알 수 없는 중국의 매력 오늘도 하나씩 알아가 볼 텐데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시작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황宝美，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好，我是李党圭。 네.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방송이나 영화에서 중국어가 들리면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렇게 반가워요. 특히 그 요새 추자연 씨의 남편분인 우효강 씨가 우블리. 네, 우블리 님이 중국어가 너무 듣기가 좋아서 오늘 페이쌤한테 한 문장만 알려달라고 하려고요. 근데 사실 영화나 이런 데서 아는 문장 들리면 그 알아듣는 그 기쁨 저도 알거든요. 네. 네. 무슨 말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서 양로우, 하우칠 양고기 양고기 집 맛있어. 가갖고 막 그게 네. 너무 맛있다고 해갖고 그 한 문장 알아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영어 하나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시간 중에 딱 한 문장이긴 했지만 남규 씨가 그 기쁨을 알았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보람되는데요. 보통 범죄도시 하면 중국어 말고 그 전화 아이 봤니? 그걸 딱 떠올리잖아요. 네, 그 전화 아이 봤니? 그걸 딱 떠올리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남규 씨는 역시 네 저희 아주 훌륭한 제자인 것 아이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그 전화 아이 봤니? 네, 그렇죠. 아까 보미 씨가 우블리의 중국어를 배워보고 싶다 맞아요. 하셔서 깜빡할 뻔했어요. 저도 우블리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이 문장이 딱 귀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바로 이런 문장인데요. 你没有我不行你没有我不行 세상에 이렇게 달달한 멘트 맞아요.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쉬운 이게 들려야 기쁜데 매우 매우 기쁨이 없다. 你 니 没有 매요, 我 워, 不行 부싱. 니 매우 워뿌싱. 같이 해볼까요? 니 매우 매우 워뿌싱. 워뿌싱. 뿌싱이 뭐예요? 뿌싱 안 돼. 안 돼. 그러면 니 당신은 매우 워. 내가 없으면 뿌싱 안 돼. 그래서 맨날 추자연 씨가 앞치마를 안 하고 요리를 하거나 이러면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로 굳이 그 앞치마를 걸어주면서 우효강 씨가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니 매우 워뿌싱. 니 매우 워뿌싱.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일반적인데 우블리는 정말 우블리스럽게 니 매우 워뿌싱.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근데 그 말이 더 심쿵하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네, 그러면 서로 중국어 저 없으면 안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니 매우 워뿌싱. 니 매요, 워, 부싱. 그렇죠. 그 보미 씨도 남규 씨에게 선배로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자신 있게 한번 해주세요. 니 매우 뿌싱. 그렇지만 레이저로 그럼 저는 또 보미 선배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문장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센스쟁이. 我没有你不行. 와. 왜 그래? 오그라든다. 근데 이런 오그라든다 이런 표현도 중국어에 설마 있나요? 있죠 당연히. 네,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짠로마. 짠로마. 약간 인상 미간에 힘 빡 주시고요. 짠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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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쩌는 진짜란 뜻이고요. 로우는 아까 양로우 할 때 그 고기예요. 우리 살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살고기들. 근데 그게 절인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살들이 막 이렇게 절여온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진저리가 난다. 아니 진저리까지 가요. 과장하자면 그래서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으로 쩐로우마라고 쓸 수 쩐로우마. 있겠습니다. 그럼 남규 씨에게 들려드릴까요? 남규 씨 쩐로우마. 진저리 난다는 뜻이죠. 아 그래도 남규 씨가 우리 덕분에 중국어가 굉장히 빨리 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완난 훈남이었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매우 예리젠 눈치 없는 남자였다가 이제는 오글거리는 로우마한 네. 남자가 돼버렸어요. 아주 매력쟁이죠, 매력쟁이. 두렵습니다. 이거. 다음 주는 어떤 남자가 될지.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모습이 무궁무진하게 기대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놀리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천천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동사 앞에 무언가를 탁 붙여가지고 그 동사를 하는 중이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봤었는데 네. 지난주 키워드 기억하시는 분? 아유, 그럼 기억하죠. 네. 뭐예요? 짜이. 오. 짜이. 이 정도 뭐 네. 눈치 있습니다 이제. 오. 그래서 뭐 밥 먹는 중이면 짜이 칠반이고 운동하는 중이면 짜이 쪼 운동. 밥 먹는 중이면 짜이 칠반이고 운동하는 중이면 짜이 쪼 운동이고 맞죠? 좋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또 문장 끝에 너를 붙이면은 또 이렇게 많이 쓴다고 자연스러운 어감. 하셨는데 그렇죠. 짜이 칠판 너 하면은 밥 먹고 있잖아. 그리고 있잖아. 쪼 운동 너 하면 운동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짠로마. 진짜. 짜이 칠판 너 하면은
밥 먹고 있잖아. 휘똥 나오면 운동하고 있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형을 너무 잘하시네. 네. 역시 페이쌤이 굉장히 흐뭇한 얼굴로 지금 나규 씨를 바라보고 계신데 네. 그런데 두 분이 딱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채워드릴까 네. 합니다. 뭘까요?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말하죠. 你在做什么? 아, 你在做什做什么?么?你在做什么? 아. 你在做什么?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듣지 말기. 나규 씨가 동공이 굉장히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익숙하네요.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죠. 你在做什么?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你在做什么? 你在做什么? 그러면 제가 응용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가 你在做什么예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보는 중입니까? 하면 동사를 어떻게 교체하면 될까요? 칸. 보다. 그쵸. 그러면 풀 센텐스로 한다면? 你在看什么?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 눈치 중국어만 너무 늘어서 이런 식의 출제는 네. 문제가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성향을 너무 파악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두 분을 한번 중국어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점점 옥죄오네 이게. 이거 너무 힘드네요. 기다려봐요. 자, 大家好，欢迎收看中国密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 코드에 나와 있는 리포터 이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我是 중국어 하셔야죠. 大家好。呀是中国密码的主持人杭宝美。 와. 진짜 빠르다. 랩하시는 那好，今天我们要见的贵宾是黄宝妹。黄宝妹你好，你好，最近过得怎么样？我在学汉语。哦， 아, 你 여기서 说 어떻게 的 지내요? 汉语真 넘어왔어, 棒。 넘어왔어. 와. 谢谢。 이거 대본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와. 근데 못 따라가겠네요, 이거를. 대사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전 요새 중국 공부를 해요. 괜찮죠? 너무 완벽한 정석적인 네. 대답이죠. 네, 너무 좋았어요. 最近过得怎么样？我在学汉语。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남규 씨에게 저의 네. 애제자 남규 씨에게도 네. 기습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떨리네. 南归你在想什么? 샹. 想在你在想什么? 뭘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我在想你们呢.我在想你们呢.这样了吗？ 오늘 이 컨셉으로 갈게요. 아, 쩐로마. 쩐로마. 네, 我在想你们呢. 네. 저는 지금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이런 의미였죠. 네. 어디서 배우신지 올해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솔로 탈출을 하시려고 네.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해야죠. 네. 예. 이 이상의 퀴즈가 또 나오지 않게 빨리 오늘을 새로운 좋습니다.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老师今天我们要学什么? 네, 好好，我们上课上课. 자, 수업할게요. 네. 今天我们要学的是 오늘 배울 내용은요. 시작에 기쁨이 있는 지금 이 1월과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우리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취준생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취준생 분들에게 꼭 필요한 중국어 문장들을 좀 골고루 모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분들한테 조금 필요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우선은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취준생들은 이런 질문을 듣게 되죠. 요새 너 뭐 하니? 네, 그리고 속으로 이제 뭐 몰라서 모르세요? 네, 그런 말들. 근데 상냥하게 이제 말하자면 저는 지금 구직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지금 구직 중에 있습니다. 뭐뭐 하는 중에 있습니다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짜이. 짜이. 그러면 우리 한경 씨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在找工作。我在找工作。 네, 따라해 볼까요? 我在找工作.我在找工作. 뭘까요? 我는 나. 我. 그리고 在는 뭐뭐 하는 중이에요. 找는 예전에 우리가 남朋友, 女朋友 찾을 때 찾다였어요. 그리고 工作는 일. 그러면 저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지금 구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이제 알고 하면 조금 유창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我在找工作.我在找工作. 그러면 일 찾고 있잖아요. 라는 자연스러운 어감을 더하려면 뭐 붙이면 될까요? No. 그래서 我在找工作呢.我在找工作呢.我在找工作呢. 네, 그럼 더 물어보기 좀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쉽고 유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직 중이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저는 취준생입니다. 이 말이 될 텐데 네. 혹시 이 취준생이라는 단어도 중국어로 있나요? 당연히 있죠. 취준생이란 표현은 待业青年이라고 하는데요. 待가 기다리다. 따이.
이에는 직업할 때 그 직업을 말하는 거고요. 징예는 청년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따이의 징년이 한국말로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말을 하는 거죠. 취업을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청년들. 네, 따이의 칭리에 그대로 읽으면 대업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업 청년이라고 하는데 일을 기다리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 이제 클 때가 돼서 아주 큰 일을 기다리게 될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아요, 지아요. 어머 이제 짜요 봐. 아, 좋습니다. 좋네요. 이지 지아요 봐. 네. 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자,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문장, 단어들을 가지고 좀 근사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你想在哪儿工作? 你想在哪儿工作? 자, 이거는요. 니, 당신은 샹은 하고 싶다의 뜻이 있었죠. 네. 在哪은 뭐였죠? 어디서? 네, 工作는 일을 하고 직업. 네, 그거 합치면 돼요. 你想在哪儿工作? 당신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으세요? 그게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你想在哪儿工作?你想在哪儿工作?你想在哪儿工作?你想在哪儿工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답변하는 사람은 나는 어디에서 일하고 싶다. 이걸 말하려면은 어디에 해당하는 이 날 네, 이거를 그쵸. 넣어서 말하면 될 텐데 네, 나를 빼고 그 자리에 채우면 되죠. 하고 이제 싶은 거기에 분야를. 어디서 그쵸? 하고 싶은지를 말하면 될 텐데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나운서가 꿈이니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송국. 방송국이요. 电视台라고 하거든요. 电视台. 电视台. 그럼 나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我想在电视台工作라고 말하면 되죠. 좋아요. 뭐 보민 씨가 대학교 4학년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서 네. 간절함을 담아 나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중국어로 해볼까요? 네. 我想在电视台工作. 네, 간절함이 부족해요. 간절함을 담아볼게요. 我想在电视台工作.我想在电视台工作. 아, 좋습니다. 훨씬 좋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네. 아나운서는 뭐였어요? 主持人. 맞습니다. 오. 자, 그러면 되고 싶다만 있으면 돼요. 되고 싶다. 일단 하고 싶다는 샹. 그리고 뭐뭐가 되다는 땅이에요. 그걸 담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我想当主持人.我想当主持人. 두 분 아나운서분께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我想当主持人.我想当主持人.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을 넣어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뭐 페이쌤처럼 선생님이 되길 원한다면은 我想当老师 라는 좋아요. 문장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면 我想当老师. 회사원이 되고 싶다면 我想当公司职员. 我想当公司职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네.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중국어로 모른다고 계속 라오실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좀 초록창에 검색해서라도 네. 꼭 중국어로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 오늘 기억해야 할 한 문장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입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 월급이 모이지 않는 퍼가요 네, 이남규 신입사원은 네, 티끌모아 티끌 이 답답한 마음을 보미 대리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휴. 我的工资很低，我的工资很低. 눈물 날 뻔했잖아요. 눈물이 났다. 와, 나 꽁트. 뭔가 상황을 어떤 보니까 상황일까요? 월급 이야기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꽁트 맞아요. 그 마지막 글자 D가 적다는 건가요? 네, 적다란 뜻보다는 이제 낮다. 근데 중국은 연봉을 높다, 낮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만약에 높으면 까오를 쓰면 되는데 까오. 대부분의 자기 월급은 다 낮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띠 그러면 我的 나의 꽁쯔는 월급인데요. 꽁쯔 꽁쯔. 일성으로 동결 안 올라요. 그래서 꽁쯔 슬퍼. 我的工资很低. 나의 월급은 매우 낮아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 남규 씨의 목소리로 하소연을 직접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我的工资很低. 맞아. 이렇게 해맑게? 너무 해맑게. 그러면 또 동결이에요. 아이고. 와. 되게 이게 네, 되게 몰입이 되네요, 갑자기. 간절함을 담아서 네. 대표님께 말씀해 보세요.
我的工资很低. 촉촉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든 태클을 걸려고 지금 계속 어떻게 뭘 안 돼, 안 돼. 하려고 울 것 했는데 같아, 그러면. 태클 걸 곳이 없고 네. 간디 하는 그 삼성도 매우 정확하게 네. 말해줘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쵸? 잘 우쭈쭈 내 새끼 내 새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보미 대리의 대답을 좀 들어볼게요. 네. 물론 세상 모든 직장인들의 월급은 박봉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한 줄기 빛, 한 줄기 아주 가느다란 희망, 상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왕 보미 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加油，我们会有奖金。加油，我们会有奖金。 짜요밖에 안 들려갖고. 네, 짜요는 뒷 알겠어요. 문장은 네, 잘 그게 정상이에요. 짜요밖에 안 들리게 정상이에요. 짜요, 힘내세요. 우아만, 우리는 호이, 그럴 것이다. 요, 있을 것이다. 지앙진, 지앙진은 상여금이에요. 상금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뭐 보너스, 상여금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짜요, 힘내세요. 我们会有奖金. 짜요, 我们会有奖金 하면 우리 상여금 있을 거니까 일단 힘 좀 내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아주 희망적인 이 문장까지 담아서 남규 씨와 보미 씨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통장을 보고 완전 규무룩이 돼갖고. 我的工资很低. 加油，我们会有奖金。 짱찐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 방금 보민 씨가 말할 때 짱찐이라고 했거든요. 짱은 뭔가 Z의 발음이었어요. J의 발음으로 하려면 짱찐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지앙진을 빨리 지앙진, 그쵸? 奖金。 한 번만 네. 더 해볼까요? 加油，我们会有奖金。 아우, 짱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마무리를 이렇게 짱찐으로 보너스로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나네요. 네. 우리 페이쌤의 올해 목표가 꽁시 파이차이가 또 소원이었던 네, 게 기억이 赚钱 나요. 恭喜发财. 우리 뭐 계속 열심히 해서 중국어도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赚钱, 赚钱 돈도 赚钱.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입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 월급이 모이지 않는 퍼가요 네, 이남규 신입사원은 네, 티끌모아 티끌 이 답답한 마음을 보미 대리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我的工资很低，我的工资很低。 워더 나의 꽁쯔는 월급인데요. 꽁쯔 꽁쯔. 일성으로 동결 안 올라요. 그래서 꽁쯔 我的工资很低. 맞아. 이렇게 해맑게 너무 해맑게. 물론 세상 모든 직장인들의 월급은 박봉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한 줄기 빛, 한 줄기 아주 가느다란 희망, 상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加油，我们会有奖金。加油，我们会有奖金。加油，我们会有奖金。 아우, 짱찐 좋습니다.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통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어떤 쇼핑몰 좀 많이 이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쇼핑몰을 정해서 들어가진 않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배송비가 저렴하다거나 무료라거나 그런 거를 조금 찾아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무배는 사랑이죠. 무배. 배송.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건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여러 곳을 좀 비교해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네. 물건이나 좀 배송비도 중요하지만 배송 시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굉장히 빠른 배송을 강조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로켓 배송을 이제 앞으로 전면 내세우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전에 클릭하면 오후에 띵동 한다는 마케팅도 있고 또 아침에 주문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쓱 이렇게 밀고 가는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중국이 특히나 땅이 넓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관건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다음에 중국에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송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배송비, 배송 시간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물건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배송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정말로 땅이 넓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제가 수치로 딱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중국의 인구가 4억 5천만 명을 와.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주말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그 되게 행사가 되게 크게 있는 뭐 11월 11일이 끝났다 이러면 학교 앞이 택배 그 보관 물품 보관이 거의 산처럼 네. 쌓여 있는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중국은 인터넷 마켓 전쟁의 배송 전쟁까지 그야말로 정말 온라인 시장이 후끈후끈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그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네. 바로 징동닷컴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중국의 매년 11월 11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네. 솔로데이라고 읽고 광군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쇼핑데이 6.18절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징동에서 만든 쇼핑데이인데요. 뭐 지금 타오바오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날만을 네. 기다리며 내가 네. 물건을 할인해서 사겠노라 다짐을 많이 하고 네. 있죠. 장바구니 네. 차곡차곡 채우고 장난 있죠. 아니죠? 네. 광군절 못지않게 중국 전역이 들썩거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징동을 시작으로 중국의 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6.18 데이에 합세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징동에서 만들어낸 쇼핑데이에 알리바바 T몰까지 할인 행사를 열었다고 하니까 네. 이걸 보면 또 징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 티몰보다 5년이나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알리바바를 바짝 뒤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징동의 성공 키워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름 찡동. 1998년 출생. 장수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육창동 회장은 어려서부터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궁리 하느냐 몸이 근질거렸을 때 말이죠. 남다른 총명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류 회장은 1992년 높은 점수로 중국 명문 인민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여러 공부를 접하며 시야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처음 배운 컴퓨터가 신기해 밤낮을 파고들었고 결국 컴퓨터 전문가가 돼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와, 그랬군요. 그러던 어느 날 4학년이 되던 때 사업가 기질이 발동하는데요. 학교 옆에 작은 식당을 열지만 6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식당 관리도 잘 못했을 뿐더러 큰 손해만 보고 말았죠. 아이고. 하지만 이때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가 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처음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며 컴퓨터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익혔고 2년 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통틀어 1998년 찡동 회사를 세웁니다. 네. 사업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천신만고 끝에 경영 원칙을 정합니다. 바로 빨라야 살아남는다. 속도 경영을 철칙으로 삼은 그는 모든 것을 빠름으로 통일했습니다. 넓디 넓은 중국에서 배송이 빠른 것만큼 엄청난 경쟁력이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천신만고 끝에 중국 온라인 업체 중 처음으로 당일 혹은 2일 배송이 가능한 배송 방법을 도입하는데요. 이른바 211 배송 시스템. 오전 11시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 밤 11시 안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배송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배송 방법이었죠. 대단하네요. 네.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을 이뤄내며 찡동은 배송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단숨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죠. 네. 네. 이후 상하이, 광저우에 자회사를 설립하며 규모를 키워나간 찡동. 2007년 6월에는 찡동닷컴으로 변신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와. 현재 찡동닷컴은 중국에서 알리바바에 이어 쇼핑몰 2위, 온라인 업체 중 세계 4위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빠른 배송하면 찡동을 떠올리는 그날까지 찡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쭉! 네, 이거를 듣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네. 빨라도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찡동 하면은 빠른 배송이 화제이기도 한데 또 그에 못지않게 검색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찡동의 창업자인 류창동 회장도 아니고 바로 그의 아내인 장저티엔이란 분이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정말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이분이 그 중국에서 밀크티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2009년이죠. 밀크티를 들고 찍힌 사진 때문에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굉장히 핫한 거의 스타가 됐죠. 네. 특히 이제 이 사진이 한국으로 치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전
시대 다 돌면서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연예인 제의를 또 너무 많이 그럴 것 받았고, 같아요. 네, 그런데 다 거절했다고. 네, 장저티에는 체조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네. 특기생으로 또 2011년에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죠. 칭화대에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네, 이것도 뉴욕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자신의 진로가 확실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연예인 그걸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쉽지 않았을 네, 텐데. 그런데 그녀가 2014년 찡동의 류창동 회장과의 열애설이 터지게 되고요.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혼 후에 적극적으로 남편의 사업 전반에 뛰어든 건데 찡통닷컴 홍보와 공공복지 사업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또 실력 발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류창동 회장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 워낙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류창동 회장의 이미지와 또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효과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네, 또 현재는 또 그런데 결혼 당시에는 조금 잡음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무려 19살의 나이 차이가 아이고.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그래서 이 정도면 그때 댓글 반응이 이 정도면 결혼이 아니라 입양이 아니냐. 맞아. 19세 차이니까 네. 우리의 밀크티녀를 그가 데려갔다, 앗아갔다, 막 이런 댓글 그래서 돈을 반응들이 벌어야 많았죠. 한다. 네, 이런 댓글이 맞습니다. 있었죠. 네. 돈을 벌겠습니다. 네, 열심히 벌겠습니다. 쭌첸 하고. 자, 이 찡동의 류창동 회장 결혼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녔는데 다른 어떤 것들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키워드 하나. 개와 고양이의 싸움입니다. 뭐 흔히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징동과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바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던 알리바바인데요. 또 나왔네요, 알리바바.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지? 왜냐면 알리바바가 징동보다 규모 면에선 2배 그쵸. 넘게 차이가 네. 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성장률로 본다면 찡동이 지금 알리바바보다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네. 이 찡동이 알리바바보다 약 5, 6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거라면 사실 몇 년 뒤에는 두 기업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네. 거인데요. 그쵸.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리바바와의 차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아까 우리 배송 얘기도 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아마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짝퉁을 근절시키기 위한 찡동의 노력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알리바바가 중국 전자상거래의 어떤 양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면 찡동은 질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요. 찡동닷컴에 이제 입점을 하려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몰과 달리 굉장히 까다로운 이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엄격한 정품 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럼 그런 업체한테는 상품 한 개당 100만 yuan, 그러니까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까지도 부과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짝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관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정말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찡동이 되게 급부상하기 시작한 게 맞아. 알리바바가 짝퉁으로 곤욕을 치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송 면에서 이제 알리바바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찡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내국인들의 어떤 좀 신뢰 같은 게 좀 쌓여 있는 상태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이 짝퉁 물건에 대한 각 창업주의 생각도 조금 다른데요.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짝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 네. 왜냐하면 뭐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찡동의 류창동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짝퉁 판매 단속 어렵지 않다. 직원 한 사람이 체계 점검에 하루만 투자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 두 창업주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설전 끝에 알리바바는 짝퉁을 옹호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찡동은 또 정품만을 판매하는 바른 기업 이미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용자들이 좀 실제로 그렇게 느끼나요? 아무래도 특히 한국에서 뭐 마케팅을 하시거나 브랜드에 계신 분들이 만나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제품을 등록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약간 아무리 저렴해도 이거는 평균 이하인데 하는 그런 가격대가 있고 혹은 특히 한국 제품들은 한글이 잘못 표기 련인데
러로만 네, 돼 네, 있다던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짜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찡똥은 워낙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아예 구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저렴하게 사겠다 하면 다오바를 가고 나는 정품을 사겠다 하면 찡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찡똥이 짝퉁 근절에 애쓴 결과 이 류창동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직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 찡똥의 기업 문화를 살펴보면 아 이게 정말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징동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회의 333 원칙입니다. 내부 회의는 간결하게 그리고 회의 PT 자료는 핵심만 담아서 3장 안에 작성을 해야 하고요. 회의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와. 네. 그리고 같은 주제로 2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상급자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무조건 3번의 회의 안에 결론을 낸다고 하네요. 오, 이거 정말 브라보입니다. 와 진짜 네. 브라보. 효율성 네. 갑이네요, 진짜. 네. 그니까요. 이창동 회장이 이 빠름 네, 이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쓸데없이 그 회의 질질 끄는 걸 딱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네. 회의 실컷 하고 자세한 얘기는 이메일로 하지 뭐 이런 네. 무책임한 말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2번째 원칙은 노노노라고 합니다. 찡뚱은 고객의 요구에 아무런 데이터나 근거 없이 절대로 노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 이게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고객의 불편 사항 관련 내용에 노라고 대답한 경우에 그 직원의 이름과 상황을 기록해서 부서 책임자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 3번째 원칙인데 24시간 원칙입니다. 관리자가 24시간 안에 이메일에 답변하지 않으면 퇴출. 그리고 모든 관리자의 스마트폰은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업무를 24시간 내내 하는 건데 아니 요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고 근데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지금까지 좋았던 기업 이미지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것 고민하게 같습니다. 되네요. 네. 네, 이거는 뭐 대쪽 같다, 강직하다를 떠나서 약간 곧 부러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또 찡똥은 찌아빤, 야근이 또 많은 회사로 아이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기업 중에 업무량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복지가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고객에게 철저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는 만큼 또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복지 면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남규 씨, 네. 지금 속으로 복지와 월급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퇴근하면 핸드폰을 꺼놔도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죠. 아, 너무 어려워. 여기 또 온만이 반면에 계신 것 같아요. 나날이 눈치도 들어가고 관심과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네. 뭐 아직 결정 못 내렸는데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이게. 네. 근데 아무튼 이런 회사 내 원칙만 봐도 이 류창동 회장이 얼마나 원리 원칙에 준해서 강직하게 경영을 해나가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된 경쟁 관계 속에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알리바바의 기업 로고가 고양이고 그다음에 찡똥이 강아지가 그려져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개와 고양이의 싸움, 앙숙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찡동의 류창동 회장이 알리바바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네.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이길 수 있을까요? 했더니 점쟁이가 그럼 로고를 강아지로 좀 로고를? 그려라. 그러면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진짜예요? 진짜로 정말? 정말로 못 믿나요? 네. 정말 안 돼. 진짜 그래서 그 로고를 강아지로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재밌죠? 네. 네. 근데 진짜든 가짜든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하면 이런 일화까지 생기나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네. 짝퉁 근절과 함께 찡똥이 전면에 내세우는 경쟁력. 우리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또 빠른 배송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2. 털개 운송 대작전입니다. 네, 갑자기 털개가 털개. 웬 말이냐고요? 털개가 왜? 네, 일단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차에 붙어 있는 털개 모형 혹시 보이세요? 네네네. 네, 중국에서는 매년 9월경이 되면 전국이 털개 운송에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게 왜 유독 털개 배송에 목을 매느냐 봤더니 네. 이 중국에서는 털개 처리되면 이 털개 배송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털개가 해산물이다 보니까 배송은 생명이고 만약에 배송이 늦어지면 비린내 나고 썩고 네, 난리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털개 배송 전쟁이 꼭 냉장 배송 운송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2년엔 40억 위안이었는데 비해서 2016년에는 950억 위안으로 증가를 했고요. 2020년에는 6천억 위안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좀 예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쯤 되면 이런 게 궁금해요. 왜 털개인가? 네. 왜 털개를 이토록 막 이렇게 하는가라는 네, 궁금하실 그런데 텐데 말입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 털개가 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털개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털개를 좋아하고 또 부비엔 평소에 많이 네. 찾고 하는 음식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쵸. 바다에서 내륙까지 오는데 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 그 값싼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이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털개 운송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보여주고 싶은 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신선한 식품을 전국으로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일 텐데요. 어떤 신선식품도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배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택한 것이 바로 이 털개 배송이었던 거죠. 네, 결국 이 엄청난 대륙의 크기에서는 배송이라는 게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털개 운송으로 각 회사의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순펑이 전체 털개 배송의 무려 90%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네. 알리바바와 징동이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쟁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찡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알리바바의 유일한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극장용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작품인데요. 예, 저희가 어릴 때 치키치키 차카차카 네. 치코치코초. 네. 예. 양국의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다시 후배들이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의미가 이게 서로 중국은 뭐든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은 나라지만 뭐든 다 되기도 하는 나라라고.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룰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 룰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나라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사실 어디 가서 말 잘한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정말 제가 입을 닫고 귀를 열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 다 비슷했지 싶어요. 네. 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한없이 그냥 듣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한참을 빠져서 듣고 있던 그 얘기, 바로 한중 합작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네, 우리 대표님 말씀도 너무 잘하셨지만 한중 합작 영화라는 게 정말 안 궁금할래야 안 궁금할 수가 없는 소재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영화계에 몸담게 되신 그 과정, 그리고 중국으로 어떻게 눈을 돌리게 되셨는지 그 이유,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작품들을 또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번 더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눈이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했기 때문에 아마 또 자진해서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 윤창업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입니다. 예. 자,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중국에 다녀오시는 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 베이징이랑 심천 갔다 왔는데요. 네. 예. 이번에 그 한국에 이제 중국의 그 이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정부기관이 한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 네. 또 하나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두 곳 전부 베이징에 이제 사무소와 이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중합작을 하는 여러 뭐 문화 매체,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뭐 등등등 이제 이런 분들,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심천에도 중국의 또 넘버원 그 IT 기업 중에 하나죠. 텐센트와 함께 중국 심천에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를 같이 개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이제 첫 이제 1기 입주, 그러니까 텐센트에서 선발한 5개 한국 콘텐츠 회사 중에 뽑혀서 그래서 사실
개도식에 갔다 왔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영화 작업 때문에 또 중국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요.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 중국이랑 크게 관련이 많지는 않았었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중국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식 같은 게 변화된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사실. 네. 저는 2008년 11월에 중국 처음 갈 때 중국 여행도 안 가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간 게 처음으로 이제 네. 갔었던 건데 그때 제 그 지인분이 중국에 먼저 중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일단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앞으로 중국을 조금씩 오게 되면 이제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겠지만 좀 지나면 몇 번 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누군가한테 이제 아 중국은 이런 나라야 이렇게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제가 설명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중국은 그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알기 쉽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워낙 변화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룰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 룰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나라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국은 뭐든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은 나라지만 뭐든 다 되기도 하는 나라라고. 예, 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을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이렇게 실현해보는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제약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예. 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시면서 바쁘게 좋은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통계를 보면 사실 지난해 한중 합작 영화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2017년은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한중 합작 영화가 한 편도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사드 때문에. 예. 네. 그 2016년부터 사실 한국 한중 합작 영화 성적이 안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2016년 7월에 이제 사드가 처음 이제 네, 그쵸. 배치가 되면서 그 점점 이제 그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네. 2017년에는 한중 합작 영화가 공식적으로는 한 편도 개봉하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영화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이제 수입해서 개봉하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많게는 한 두세 편 이상 개봉했는데 단 한 편도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막 듣다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두 양국을 위해 뭐 꼭 필요한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참 노력을 한다고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면서 어쩌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양성이라는 게 저희는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라는 게 저는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소재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스토리텔링을.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이게 무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속도가.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누군가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변화라는 부분들 안에서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 가져오는 어떤 그 재미와 장점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또 옆에서 같이 겪고 이러면서 이게 뭔가 그 역동성이라든가요. 그 에너지죠. 그런 에너지와 액티브함이 뭔가 제 자신을 젊게 만들어주는 뭔가 좀 활력을 넘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기 한국 영화인들 또 한국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게 뭔가
같이 기운을 얻고 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점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즉 대표님 말씀에 이제 요지는 즉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본질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한중 합작 영화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중 합작 영화에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성적과도 상관없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희가 2016년도가 한국 영화, 한중 합작 영화들이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 네. 기대했던 많은 작품들이 한국의 좋은 감독들이 중국에 가서 같이 참여한 작품도 그렇고 유명한 이제 이민호 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표적인 한류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들도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이제 사드라는 이제 정치적인 좀 문제들이 좀 생겨서 더 분위기가 이제 좀 이제 차갑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 2017년을 이제 보내서 네. 왔잖아요. 다행히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저희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2016, 2017년 겪으면서 서로 한국과 한중 합작을 하는 양쪽의 이 관계자들이 뭔가 성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너무 그러니까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중국에 또 중국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투자에서 한머니처럼 단기 자본 이렇게 뭐 단기 투자처럼 중국 시장이 와 하고 이제 우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갔던 분들도 이제 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도 이제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국에 이제 어떤 유명한 감독, 유명한 배우들만 데려가면은 뭔가 또 잘 될 거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서로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성찰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2018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성찰이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이런 사드의 여파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시점이 또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면에 있어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요즘에는 이 한중 합작 영화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시는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극장용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작품인데요. 예, 저희가 어릴 때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허영만 선생님이 원작의 이제 나라라 슈퍼보드를 한국에서도 사실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16년, 17년 만에 부활되는 건데요. 예, 그 부활 프로젝트이면서도 이 작품이 사실은 베이스는 서유기잖아요. 예, 중국의 서유기에서 사실 온 작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중국의 서유기를 한국의 어떤 또 SF적인 또 허영만 선생님의 어떤 상상력으로 사실 이제 뭐랄까 시너지를 만들어 좀 이렇게 새롭게 또 변모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2000대 초반에 이제 방영이 끝나고 TV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끝나고 약 한 16년 정도 잊혀져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다시 양국에서 이걸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의미가 이게 서로 양국의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다시 후배들이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족 콘텐츠잖아요. 온 가족이 다 보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고 우리 또 아이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작품을 지금 한 6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올해 열심히 잘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양국의 관객들에게 잘 보여드리는 게 지금 목표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그 과정 자체가 좋을 수 있다면 저에게 좋게 진행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양국의 문화의 교류 또는 양국의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 창작자들이 뭔가 이제 그 전체 중국과 한국의 전체의
그 교류에도 도움을 주는 이 문화인으로서 또 창작자로서 저희가 하는 하나의 사명이자 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중 합작 영화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아니면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으로서 또 문화처의 대표님으로서 책임감도 아마 저희보다는 훨씬 더 남다르실 테고 앞으로의 어떤 좀 빅피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한국, 중국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중 영화, 합작 영화. 네. 근데 저는 정작 제 동료 이제 한국 영화인들한테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중국 영화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 중국 영화인이기 이전에 그냥 영화인이야. 또는 우리는 문화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창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인으로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각자의 이제 나라도 소중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좋은 작품, 좋은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저희가 좋게 만든 작품이 전 세계의 관객들 또 전 세계 문화인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좋은 이게 뭐 특정 나라의 작품이 아니라 그냥 좋은 작품은 그냥 어느 나라의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작품, 좋은 작품인 거잖아요. 그런 좋은 작품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이 무대가 우리가 그런 시작 앞에 선두에서 다른 이제 좋은 창작자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뭐 그런 꼭 그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한테 좋은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 세계 문화인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의 그 시작을 만드는 그런 시작을 만드는 시발점으로서의 그 양국 한국과 중국의 그런 이제 문화인들 또는 영화인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 또는 또 그런 어떤 모임들을 좀 계속 만들고 또 그런 작품을 선례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주 동안 윤창업 대표님 모셔서 이 중국 합작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중국에 가서 촬영만 한다고 합작 영화가 아니고 그리고 또 중국 영화에 한국 배우가 출연한다고 합작 영화가 아니듯이 진짜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 그리고 진정한 그 문화 이해가 무엇인지 달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입을 닫고 귀를 열고 눈빛 초롱초롱하게 들었는데 오히려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빛이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멋진 눈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다양한 영화 작업들 저희가 나오면 손잡고 다 같이 가서 볼 테니까 꼭 멋지게 개봉해 주시고요. 네. 대표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도 다 좋게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인학고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